자전거 체인 하나 고쳐줬을 뿐인데 그녀들은 내 삶 전체를 고쳐놓았습니다. 혼자였던 삶, 낡은 15평 빌라, 잊혀진 이름, 끊긴 인연, 그리고 그녀들이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50대의 외로운 아줌마들, 하나는 조용히 나를 바라봤고, 하나는 과감히 다가왔고, 하나는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남았습니다. 그날 자전거 트레킹복을 입은 그녀들이 내 인생의 기여를 바꿔 넣었습니다. 이건 하룻밤 풋사랑 같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건 잊을 수 없는 인연의 기록입니다. 자,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48세의 프리랜서, 사진작가 박진명입니다. 10년의 결혼 생활 끝에 이혼하고 자녀들은 아내를 따라갔습니다. 서울의 작은 빌라에서 혼자 지낸 지 벌써 3년입니다. 사진 외에 유일한 즐거움은 자전거 트레킹입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한강을 따라 혼자 페달을 밟으며 내 마음속 빈자리를 바람과 함께 날려보내곤 합니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달리다 자전거가 고장난 3명의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이 여성들은 안지, 노진숙, 서미라라는 이름을 가진 50대 초반의 아줌마들이었습니다. 체인이 끊어져 난처해하는 그녀들에게 다가가 긴급 수리키트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덕분에 무사히 수리를 마쳤고 감사의 인사와 함께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대접받았습니다. 수줍게 웃으며 앞으로 자전거 트레킹을 함께 하자는 안지희 씨의 제안을 기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돌아오는 길,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밝아진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노진숙 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3명이랑 같이 여의나루에서 남양주까지 함께 자전거 트레킹 리딩을 해 주실 수 있어요? 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난 흔쾌히 수락했고 주말 아침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노진숙 씨는 가장 적극적이고 유쾌한 성격으로 분위기를 이끌었고 서미라 씨는 조용한 성격이지만 친절했습니다. 안지희 씨는 작은 키에 통통한 체형이지만 따뜻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각자 색상이 다른 자전거 슈트를 입은 그녀들을 보며 사진작가로서 자연스레 피사체의 구도를 떠올렸습니다. 노진숙 씨와 그 일행들과의 그날 트레킹은 즐거웠습니다. 나는 리드하며 한강을 따라 달렸고 중간중간 쉬어가며 그녀들이 정성껏 준비한 김밥과 유부초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처럼의 활기찬 하루였습니다. 자전거로 달리는 바람과 햇살 속에서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감정이 서서히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 만남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모르지만 기대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트레킹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홀로 샤워를 하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들과의 소소한 대화, 밝은 웃음소리, 그리고 따뜻한 도시락, 사진과 자전거 외에는 별다른 즐거움이 없었던 나에게 이런 우연한 만남이 가져온 작은 변화가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밤 오랜만에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노진숙 씨와의 트레킹 이후 며칠이 지났을 때 이번엔 서미라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말을 아끼는 편이었지만 조심스럽게 다음 주말 우리 3명과 함께 1박 2일로 포천에 있는 지인의 펜션까지 함께 가달라는 부탁을 해왔습니다. 여자 3명의 리딩을 부탁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살짝 수줍음과 망설임이 섞여 있었지만 난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새로운 코스와 1박 2일의 여정은 내게도 즐거운 도전이었습니다. 약속된 날 아침 일찍 만나 우리는 함께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 트레킹을 하며 5번이나 휴식을 취했고 서로의 보폭을 맞추며 천천히 포천으로 향했습니다. 서미라 씨는 날씬한 체형으로 슈트가 잘 어울렸고 안지희 씨는 작지만 열심히 페달을 밟았습니다. 노진숙 씨는 늘 그렇듯 밝고 유쾌하게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목적지인 펜션에 도착하자 풀빌라 형태의 2층 펜션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시설은 매우 훌륭했고 독립된 공간에 작은 수영장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2층을 사용하기로 했고 나머지 세 분은 1층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사진작가로서 이 아름다운 장소를 마음속으로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펜션에 도착한 우리는 간단히 짐을 풀고 바로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인근에서 고기와 술을 사왔고 여성들은 나무 테이블에 함께 앉아 고기와 술을 즐기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저는 술이 약해 먼저 방으로 돌아가 쉬려고 한다고 하자 이를 알아차린 노진숙 씨가 피로를 풀 겸 수영장에서 온욕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우리는 수영복 대신 간단한 차림으로 수영장에 몸을 담갔습니다. 조금 후 우리 모두가 수영장에서 따뜻한 온욕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이처럼 즐겁게 물놀이도 하였습니다. 정말 친구처럼 서로 많은 스킨십도 있었습니다. 모두들 서로 간에 대한 긴장이 풀렸고 어색했던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놀이가 끝난 뒤 방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던 제 방에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라고 하자 노진숙 씨였습니다. 그리고는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를 물어왔습니다. 나는 잠이 몹시 왔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네, 오늘 좋은 곳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 참 좋네요 라고 말하며 그녀와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남자친구가 말하듯이 굉장히 털털하고 직설적이었습니다. 성격 자체가 굉장히 솔직한 분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야기와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진명 씨, 사실 우리 세 사람 모두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자전거 수리해 주던 모습에 모두 반했어요. 전 특히 진명 씨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놀랐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는 갑자기 내 가슴 쪽으로 안겼습니다. 잠시만 이렇게 있고 싶네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노진숙 씨는 그렇게 말하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서로의 마음을 열고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편안하고 행복한 밤의 이야기를 서로 최선을 다해 나누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새벽녘까지 그렇게 깊은 밤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의 외로움을 조금씩 달래기 시작했고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 서둘러 노진숙 씨는 아침 준비를 위해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는 다른 분들과도 서로 쑥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어제 수영장에서 간만에 느낀 어릴 적 물장난이 모두들 인상 깊어서인지 모두들 서로 무척이나 가까워진 사이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노진숙 씨는 저에게 많은 신경을 써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짧은 하룻밤의 속 깊은 둘만의 이야기를 간직했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 4명은 그렇게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말없이 자전거를 타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엔 말로 표현하기 힘든 따뜻함과 알 수 없는 흥분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그녀들과 나는 더 깊이 연결되었고 이전과 다른 감정들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봄의 바람이 유난히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의 만남이 기대되며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포천에서의 여행 이후 며칠이 지났을 때 제일 다정하게 많이 챙겨주었던 키는 작지만 통통한 분이신 안지희 씨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녀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말투로 이번 주말 용인 쪽으로 함께 자전거 트레킹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두 친구들이 모두 일정이 있어 혼자라며 혹시 내가 동행해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난 흔쾌히 승낙했고 토요일 아침 여의나루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된 아침 우리는 밝은 미소를 나누며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자전거에 올라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용인으로 향하는 길은 잘 포장되어 있었고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주행하기 좋았습니다.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며 도착한 우리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자주 찾는 유명한 베이커리 카페에 들러 커피와 빵을 먹으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안지희 씨는 부끄러운 듯 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명 씨,
사실 오늘 조금 무리였는지 다리와 어깨가 아파요. 일단 조금 쉬었으면 해요. 특히 종아리가 너무 아프고 뭉쳤어요. 혹시 잠시 쉬었다가 갈 수 있을까요? 가능하시면 마사지도 좀 부탁해도 될까요? 나는 그 말에 살짝 놀랐지만 따뜻한 미소로 기꺼이 그러겠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근처의 조용한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숙소에서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어서 간단히 샤워를 마친 후 나는 간단한 타월을 두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지 씨는 침대 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가지고 있었던 근육이완 크림인 맨소레담 로션을 발라 그녀의 어깨와 다리를 마사지하며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었습니다. 처음엔 간지러워하며 움찔거리던 그녀도 이내 편안해졌고 마사지를 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날 우리는 숙소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혼 후의 외로움, 가족과의 관계, 인생의 다양한 고민들을 솔직히 털어놓으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안지 씨는 조용하지만 따뜻하고 세심한 성격으로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나 역시 그녀의 고민에 공감하며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습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을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의 마음속에서도 그녀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속 깊은 이야기를 밤이 깊어지도록 오래오래 나누었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는 안지희 씨의 뭉친 어깨와 종아리가 자연스럽게 모두 풀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숙소를 나설 때 우리는 서로를 보며 어색한 듯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더욱 편안했고 마치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자전거를 타며 서로를 챙겼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 위에서 봄바람은 더욱 따스했고 우리의 마음도 따뜻하게 채워졌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설렘과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며칠 뒤 이번에는 서미라 씨가 조금 화가 난 듯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자전거 트레킹 슈트가 참 잘 어울렸으며 특히 성격이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들려오는 전화 목소리는 약간 상기된 목소리였습니다. 진명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지난 포천 때 통화한 이후로 따로 연락이 없었어요? 혹시 바쁘신 건 아니죠? 그 말투에서 저에 대한 묘한 서운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조금 미안한 마음에 다급히 변명하며 요즘 일이 좀 많았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혹시 이번 주말에 자전거 대신 드라이브를 가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차를 오랫동안 타지 않았던 나였지만 그녀의 제안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흔쾌히 약속을 잡고 금요일 오전에 내 사진 작업실인 스튜디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금요일 오전 서미라 씨는 밝은 표정으로 내 작업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선물까지 챙겨오며 나를 반가워했습니다. 자전거 트레킹 슈트를 입었던 예전 모습과는 다르게 굉장한 미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내 작업실을 둘러보며 인테리어가 너무 멋지다고 칭찬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갑자기 자신을 모델로 자기의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기꺼이 사진을 찍어주었고 그녀는 디스플레이에 담긴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갑자기 내게 진지한 표정으로 놀랄만한 제안을 했습니다. 제 누드를 찍어보고 싶어요. 라고 부끄러워하며 말했고 나는 놀랐지만 승낙했습니다. 작가로서의 프로 의식으로 촬영에 임해볼 수 있겠다 싶어서였습니다. 촬영 후 우리는 디스플레이 화면에 비친 그녀의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우리는 제 스튜디오에서 둘만의 속 깊은 이야기를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나누고 서로를 탐구해 나갔습니다. 저녁이 다가오는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를 금요일 오후가 되었을 무렵 노진숙 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서미라 씨가 옆에서 제 휴대폰에서 들려 나오는 통화 소리를 듣고 있었기에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노진숙과 안지희 씨를 불러 같이 드라이브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이 작은 선물을 들고 내 작업실로 찾아왔고 우리 모두는 함께 커피와 베이커리를 즐기며 늦은 오후의 여유를 즐겼습니다. 그동안 서미라 씨의 제안으로 우리는 다시 포천의 그 펜션으로 가기로 예약하였고 곧 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두 좋다고 동의하며 즐거운 표정으로 제 조그마한 아반떼 승용차를 함께 타고 출발했습니다. 함께 차를 타고 가는 길은 마치 오랜 친구들이 다시 만난 듯한 즐거운 분위기였습니다. 펜션에 도착하자 우리는 각자의 방에 짐을 놓고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나는 불을 피워 고기를 굽기 시작했고 여성들은 간단한 음식을 준비하며 화기애애하게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우리는 지난 여행의 즐거운 기억을 떠올렸고 서로를 향한 농담과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분위기를 이끌던 노진숙 씨가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제안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난 여행처럼 편안한 모습으로 물놀이를 즐겼습니다. 50대의 남녀가 마치 10대 아이들처럼 장난기 가득하면서도 남들이 만약 이 모습을 본다면 주책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재미있게 말입니다. 이렇게 밤하늘의 별빛 아래에서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고 서로의 소중함과 이 인연의 감동을 모두 감사히 느끼며 오늘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물놀이를 마치고 뒷정리를 마무리하고 제가 다시 펜션으로 들어가니 거실에서는 세 여성은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모여 앉아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더욱 깊이 연결되었습니다. 이날 밤 우리는 서로를 더욱 이해하며 특별한 인연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펜션에서의 이 밤은 우리 모두에게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우리 넷은 함께 있는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기기로 했습니다. 포천에서의 즐거운 시간이 흐른 뒤 우리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더 깊이 알게 된 만큼 서로에 대한 기대와 애정이 커졌고 그러면서 조용히 경쟁과 질투라는 감정도 함께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노진숙 씨와 서미라 씨 사이에 작은 신경전이 생겼는데 평소 밝고 적극적인 노진숙 씨와 조용하지만 내면이 깊은 서미라 씨의 갈등은 점점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미묘한 분위기가 불편했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잠시 상황을 관망하기로 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피어났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솔직히 조금 기분 좋은 긴장감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안지희 씨가 내게 조심스럽게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주말에 단둘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부탁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고 그녀와 따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카페에서 만나 편안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안지희 씨는 조금 긴장한 듯 보였고 곧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진명 씨, 우리 모두가 서로 좋아하지만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안지희 씨의 말에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 관계는 확실히 복잡해지고 있었고 이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나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우리 관계가 이렇게 복잡해진 건 제가 좀 더 확실히 행동하지 못해서인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의 진심을 털어놓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이 대화했습니다. 안지희 씨와의 긴 대화 끝에 우리는 서로의 솔직한 마음을 이해했고 조금이나마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지희 씨와 나의 만남이 있었던 것을 다른 두 사람이 알게 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특히 노진숙 씨는 상처를 받은 듯 했고 서미라 씨 역시 저에게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나에게 각자의 방식으로 서운한 마음을 표현했고 나는 이런 상황이 매우 난처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가오는 주말에 펜션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모두 모여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 제 작업실에 다시 모여 펜션으로 출발했습니다. 모두 다 서로에게 뭔가 아쉬움이 있는 듯 냉랭한 표정이었습니다. 펜션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운전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요리 재료를 마트에서 구매하여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펜션에 도착한 후 우리는 여전히 한동안 냉랭했습니다. 거의 서로 대면대면하며 작은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홀로 타월을 들고 온욕을 하러 수영장 풀에 들어가 눈을 감았습니다. 이 만남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고 추억할 수 있는 장소가 이 수영장 온열풀이었습니다. 혼자서 그렇게 1시간가량 생각을 정리하였습니다. 점차 저녁 시간이 다가왔기에 저는 풀에서 나와 제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거울에서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솔직하게 내 마음을 말하자. 우리는 저녁 식사도 겸할 겸 처음 만났던 그 나무 식탁 자리에 모두 마주 앉았습니다. 조용히 식사가 마쳐질 즈음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나는 용기를 내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진숙 씨, 미라 씨, 지희 씨, 여러분이 제 우유부단함 때문에 지금 서로에게 좋은 친구 사이가 금이 가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만든 것 같아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소중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전 우연한 인연으로 시작된 우리의 만남이 제게는 무척이나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혼남이고 현재 독신이에요. 결혼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세 분 모두가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가족이자 여자친구이자 아내와 같은 분들이세요. 저는 어느 누구를 선택하지는 못합니다. 또 제가 어느 누구의 남자일 수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대로 서로의 만남을 인정하면서 힘들면 서로 힘이 되어주고 외로움을 감싸주는 사이가 되면 안 될까요? 내 진심 어린 사과에 세 사람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각자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며 그렇게 이해와 공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다시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의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며 분위기는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진숙 씨는 밝은 성격답게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그냥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았어.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진명 씨를 독점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던 것 같아. 서미라 씨도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저 역시 조용히 있다 보니 속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했어요. 제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지 못한 게 아쉽네요. 우리 네 사람 모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공유하면서 서로의 내면을 좀 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편안한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어색한 긴장감도 사라져갔습니다.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나는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말을 꺼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제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 되었어요. 한 사람만을 선택하라는 건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 정말 행복해요. 내 진심 어린 말에 세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이소를 지었습니다. 안지희 씨는 웃으며 맞장구 쳤어요. 맞아요. 우리 나이가 50이 넘었어. 우리가 20대도 아니잖아. 우리 모두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함께하면 좋겠어요. 라며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다시 안정감을 찾기 시작했고 우리가 가졌던 대화 시간이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작은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펜션 근처의 작은 숲길을 함께 걸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는 더욱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더 알아갔습니다. 노진숙 씨는 특유의 유쾌함으로 분위기를 주도했고 서미라 씨는 조용하지만 세심하게 모두를 배려했습니다. 안지희 씨는 온화한 미소로 우리 모두를 다독였습니다. 나는 사진작가의 눈으로 이 순간을 마음속 깊이 기록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깊은 위로가 되었고, 우리의 우정과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펜션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은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는 다시금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며 밝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한강의 그날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우리는 함께 웃고 가슴 뭉클한 순간들을 회상했습니다. 각자의 외로움을 위로하며 함께 해온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나는 카메라에 담긴 우리의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진 속 우리 모두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자전거 트레킹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서로를 더 배려하며 존중하는 좋은 친구이자 인생의 동반자로 계속해서 함께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관계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서로에게 더욱 깊은 의미가 되었습니다. 펜션에서 돌아온 이후 우리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욱 견고하고 편안해졌습니다. 정기적으로 함께 자전거 트레킹을 즐기며 서로의 일상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자주 우리 모임의 순간들을 카메라에 담아 기록했고 그것은 우리만의 소중한 추억으로 쌓여갔습니다. 각자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힘들고 기쁜 순간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이제 질투나 오해 대신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만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나는 지역에서 열리는 작은 사진 공모전에 우리 네 사람이 함께한 사진을 제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진 제목은 네 개의 바퀴, 하나의 길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밝게 웃으며 함께 자전거를 타는 우리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우리의 우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공모전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세 사람은 모두 즐거워하며 나의 결정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사진 공모전 발표 당일 우리는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역 문화회관에 함께 모였습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사진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수상 발표를 듣고 우리는 기쁨에 환호했고 서로를 끌어안으며 축하했습니다. 무대에 올라가 상을 받을 때 나는 우리 네 사람이 함께 만들어온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작은 성취는 우리의 우정과 관계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상 후 우리는 작은 축하 파티를 열기로 하고 펜션에서 다시 모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둘러앉아 수상의 기쁨을 나누며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노진숙 씨는 특유의 밝은 성격으로 분위기를 띄웠고 서미라 씨는 조용하지만 따뜻한 말로 우리 모두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안지희 씨는 우리 관계가 이 상보다 더 큰 선물이에요 라고 말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 순간이 너무나 행복했고 사진작가로서 이런 순간을 기록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함께 더 많은 추억을 만들기로 다짐했습니다. 펜션에서의 이 밤, 우리는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곧이어 나는 혼자 마당에 나가 조용히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우리 네 사람의 우정과 신뢰로 잘 지켜낼 수 있게 내가 잘해야겠어.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자전거 여행은 계속될 것이고 이 우정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공모전 이후 우리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자주 만나 트레킹을 하며 새로운 장소들을 탐방했고 함께 사진을 찍으며 더 많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가끔씩 다툼이 생기기도 했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빠르게 해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삶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 네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친구를 넘어 인생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우리의 첫 만남을 기념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작은 파티를 준비하고 우리가 처음 만난 한강에서 다시 모였습니다. 그날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우리는 웃음꽃을 피웠고 그동안 함께한 소중한 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카페에서 우리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서미라 씨는 그동안 조용히 모았던 우리 사진들로 만든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앨범을 넘기며 우리의 웃음소리와 추억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며 더욱 즐겁고 의미 있는 모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노진숙 씨는 전국의 유명한 자전거 코스를 찾아다니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우리는 모두 신나게 찬성했습니다. 안지 씨는 자전거 모임뿐 아니라 사진과 관련된 문화 행사에도 참여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단지 취미 활동을 넘어 서로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도전과 꿈을 함께 나누는 모임으로 발전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우정과 사랑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에 동참해준 그녀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납니다. 페달을 밟으며 느껴지는 바람이 우리의 마음을 상쾌하게 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이 순간을 사진으로 기록합니다. 인생이라는 길에서 서로를 만나 함께 달릴 수 있음에 우리는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우정과 사랑은 우리의 삶에 주어진 가장 값진 선물이며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함께 이 아름다운 여행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부탁드릴게요. 채널을 운영하는데 많은 힘과 에너지가 된답니다.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행운이 찾아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